실질적인 생각을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회사의 본사 건물 대명분이 필요하다는 것. 2014년 2월에 대형 약국 체인 CVS 케어마크는 앞으로 2,800개 매장에 일절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 CVS는 매년 매출에서 20억 달러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는 대중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스트리트와 반기지 않았는데 다른 평가들은 그의 의견에 존중했고 CVS의 경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했다. 비즈니스 실상은 CVS가 담배 판매를 중단한 뒤에 그 700갑의 담배 매출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그 어느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담배 매출 자체가 감소했다. CVS는 담배 판매 중지로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독립연구를 수행하는데 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하는 주에서 총 담배 판매량이 1%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흡연자들이 8개월 전과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5갑을 덜 샀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에 담배 총 판매량이 9,500만 갑이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니코틴 패치 판매량은 4% 증가했다. CVS의 결정으로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대의명분을 가진 것은 이렇게 도움을 준다. CVS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훨씬 다양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를 정하기 제긴 어렵다. 무언게임에서 제목은 전생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극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CVS 무언게임 사고방식이 팽배한 이 사회에 리드가 무언게임 사고방식을 유지한다면 그 리드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선거자적인 용기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무한게임에서 선거자적인 용기란 단순한 위험을 감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를 않는다. 무한게임 심리들도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다. 그러나 무한게임 사고방식으로 바라본 선거자적인 용기란 세상을 인식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의지를 말한다. 나의 세계관성 강렬한 때까지 기다린다. 무한게임식으로 바꿀 용기를 어떻게 얻느냐. 일정이 느껴지는 대의명분을 직접 찾는다. 이렇게 두 번째가 조금 더 적극적이다. 대의명분. 그래서 CEO가 선구자적인 용기를 낼 때는 더그 파커가 아메리카 항공 새로운 CEO로 임명된 날은 2001년 9월 1일 바로 11일 뒤에 9.11 테러. 수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공업계가 입은 타격은 크기나 컸다. 9.11 테러 후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러가지 메리는 경영진이 회사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만 자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리를 만나기 전 파커에게 회사의 붕괴를 막는 일은 업무였다.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만 생각했고 하지만 파커는 여전히 뭔가 허전했다. 이렇게 말했다. 2010년 초 일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적이 뭐냐? 파커가 메리를 비롯한 직원들을 지키고자 한 의지는 아주 훌륭했지만 그가 해낸 일은 문샷 현 프로젝트. 파커의 목표에는 종결점이 명확히 존재했고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를 찾아야 했다. 그런 자신이 있고도 더 위대한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파커. 전 세계 가장 큰 항공사의 CEO 용기를 낸 유한게임식에서 무한게임식으로 사고를 방식을 바꾸면 어떤 일이 날까? 실적 수치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많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항공은 오랫동안 직원들 사이에 낮은 신뢰도의 골머리를 앓아왔다. 더그 파커가 들어오기 한참 전 경영진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는 명목으로 노조 측에 양보를 요구했다. 그런데 최고의 임원 7명에게는 앞으로 몇 년간 회사에 머물러 주기만 하면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뜻이 고위직 임원 45명의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4,100만 달러를 따로 챙겨두기까지 했다. 물론 일반 직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스캔들로 결국 당시의 CEO였던 도널드 카티는 사임했다. 그는 사임 성명서에서 후임 CEO에게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의 후임이었던 제라이 알페이와 톰 호트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신뢰도는 여전히 낮았고 그래서 파커는 이렇게 말한다. 단지 직원을 신뢰한다는 말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 신뢰를 입증하려면 그 말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이 없는
자기들만에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2017년 4월 17일 아메리칸의 항공의 직원들의 연봉 인상을 발표했을 때 예상대로 월스트리트의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시티그로우의 항공 전문 애널리스트 크리스는 이렇게 썼다. 매우 답답한 일이다. 또다시 근로자가 먼저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 근로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만 주주에게 돌아간다. JP 모건이 애널리스트들도 투자 대회를 통해서 비싼 견해를 표했다. 그 투자 레터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아메리칸 항공이 약 10억 달러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곤란에 처했다. 뒷부분에 이런 설명이 나온다. 아메리칸 항공이 근로자와 신뢰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은 최근의 계약 조정 사태는 너무 심했다. 임금 인상만이 근로자의 신뢰를 얻는 길은 아니지 않은가? 타이밍이란 가끔 절묘한 때가 있는 법이니 놔뒀어야 했다. 타이밍에 절묘하다는 표현은 아메리칸 항공이 업계 최고 연봉을 약속한 뒤에 공교롭게도 타사에서 연봉을 인상한 일이 직원들에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아메리칸 항공 리더들은 지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다. 결국은 20% 넘게 상승하는 일이 생겼고, 이렇게 주요 성장기업의 어떤 CEO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단기 투자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쓴다는 점을 지적했다. 맞네요. 아메리칸 항공은 아직도 무한 게임식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 워렌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피는 부자로 어마어마하게 현인을 벌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다. 그러면 최악의 투자처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속도를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요구하고 결국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기업이다. 항공업을 보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래로 항공업은 투자처로서 비교 우위를 점한 적이 없다.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살던 동네에 성견지명이 있는 투자자가 살았다면 라이트를 쏴서 죽여야 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항공업에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시점에 벅셔헤이 웨이는 아메리칸 항공의 단일 최대 주주다. 그리고 더그 파커가 계약 기간 도중에 직원 임금을 인상하기도 공표했을 때 웨슬리는 파커에게 찬사를 보냈다. 우스운 사실은 파커의 리더십에 그렇게 불만을 늘어놨던 유한게임식 플레이들도 아메리칸 항공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태세를 바꿔 아메리칸 항공에 투자하리라는 것이다. 유한게임식 사고방식이라는 용기가 필요 없다. 그냥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유한게임에서는 석유에서는 석유 유출 사고가 나거나 파이프라인 누수 사고가 일어나도 재반 비용을 책임지며 자동차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문제가 생길 때 책임 전부를 떠안는다. 그렇다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윤리적인 것에서 이렇게 윤리적인 기업이 대의명분이라는 목적을 당당하게 공표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대의명분을 정말로 믿고 지켜야 한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시부에서 담배를 그만 팔겠다고 선언한 뒤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약국 체인라이트에서 역시 시부에서 뒤따라 따를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이 표방하는 목적에 의하면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게 맞다. 라이트 보면은 기업 소개가 문장으로 시작된다. 라이트 에이드는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중한 고객님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데 서비스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CV에서 설리를 따를 거냐는 질문에 라이트 에이드는 마치 프리드먼이 직접 작성한 듯한 설명을 발표했다. 라이트 에이드는 연방과 합법한 제품에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잠깐 생각해보자. 질문자는 분명히 회사의 윤리성을 원하는데 회사는 그 대답으로 그냥 회사가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자, 이런 데서 국민들이 이 진실성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갈림길에서 선택하기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다. 아쉽게도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기업이 아주 많다. 디즈니도 무한게임식 목표에서 벗어나서 점유율 1위 주주가치 유한게임식 목표를 추구하고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직원에게 보상한 적이 있다. 기업의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 그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기업 공개 대의명분으로 노력했을 때 페이스북은 현재 유한게임식 행보를 보이지만 원래는 무한게임식 기업이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다. 새로운 세계관을 유한게임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무한게임식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과정을 전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친구와 함께 동료자, 선구자적인 용기를 지닌 리더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며 자신에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가 먼저 선구자적인 용기를 보여주면 직원들 또 따라서 용기를 낸다. 나가면서 인생은 유한하지만 생명은 무한하다. 인생의 게임에서 유한 게임식에서 인생을 살기로 했다면 인생의 주요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빠른 승진이 되겠지만 대입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반면 무한 게임식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분야를 찾도록 돕고 친구를 사귀는 법, 봉사 이런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거죠. 무한 게임식 사고방식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프런트 자, 이제 한 치수